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테슬라의 모든 차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모델3 롱레인지가 어차피 올해 주문이 안 되니까 뭐 상관없다 치고, 모델3 스탠다드 플러스가 5,859만원. 와.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가 600만원을 인상해서 7,699만원. 모델 X 롱레인지가 1,500만원 인상해서 1억 3,999만원. 뭐 이제 퍼포먼스들은 이제 가격이 안드로메다니까 성능 대비 가격 대비가 괜찮다고 얘기할 가성비 전기차라고 드립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 테슬라를 구입해서 받으신 분들 승리자인데 축하드립니다. 뭐 저 포함해서 저도 모델 3 롱레인지를 작년에 받았었고, 모델 3 퍼포먼스는 뭐 저 나오자마자 구입했고, 모델 Y도 올해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뭐 승리자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어쨌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쨌든 테슬라 가격이 일괄적으로 싹 다 올랐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단 올해 테슬라를 구입하셔서 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제 테슬라 주식이 1000슬라를 찍었죠? 역시 다시 축하드립니다. 주식이 완전 미친 것 같아요. 1090달러까지 보고 오늘 보니까 1015달러까지 내렸던데, 아무튼 뭐 반도체 수급 여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생산량, 매출을 기록해서 어제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굴지 1위의 렌트카 업체인 허츠에서 테슬라 10만 대 계약건이 있었잖아요. 그 10만 대 계약건 때문에 10만 대 전기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버린 것 때문에 아마 더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10만 대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기 차량 기업이라는 거를 지금 확정을 지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인증을 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게 사실 다인 것 같아요. 증명이 되면 이제 추후 포텐셜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는 거겠죠. 뭐 어쨌든 이렇게 확정되고 인증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주가 상승이 되는 건데, 이제는 거기에 맞춰갖고 차량 가액까지 맞춰져서 올라가니까 이제는 프리미엄 전기차로서의 브랜드 가치까지 되게 견고하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이런 행보들이 좋은 영향만 있나 싶으면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전기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고 선발로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가격을 옛날에 낮춘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는 좀 무색해졌어요. 또 그렇다고 나쁜 영향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나쁜 영향과 좋은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예정인데, 예전에는 전기 차량들이 그래도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성능을 내는 BMW M3 컴페티션, M3 CS 이런 아이들 말고 그냥 M3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보통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와 이렇게 연주어서 비교해봐도 가격 차이나 유지 비용, 메인터넌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우위를 차지하는 등의 가성비, 전기 차량들은 뭔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모델 3 퍼포먼스가 260만 원이 오른 7,479만 원이에요. 그래도 지금 BMW M3 컴페티션에 비하면 거의 4천만 원 정도가 싸긴 하네요.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점 전기 차량들도 타 회사들의 럭셔리 전기 차량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나름대로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테슬라 자체도 이제 프리미엄급 브랜드로서 계속 도약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테슬라가 혼자만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프리미엄 전기 자동차로서의 브랜딩, 그 브랜드 가치를 점점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허접한 조립 마감과 외부적인 문제, 여러 문제점들, 정책적인 문제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완성도를 나타내고, 오토파일럿은 그 어떤 회사의 에이다스보다도 대단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해내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내부적 완성도로서 이렇게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에 몰빵한 회사답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전기차를 수급할 수 있는, 생산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도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적합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좀 세진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전기차의 이미지,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가치로서도 점점 견고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영향은 이제 진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는 조금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초창기 구입할 때는 내가 퍼포먼스 구입하겠다 하면은 바로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가장 놀란 점이, 테슬라나 전기차 관련해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게 3년 전이에요. 2019년 말부터 제가 막 찍기 시작을 했는데 2021년에서야 테슬라에 대한 반응이 조금 대중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막 찍기 시작할 때쯤 저는
바로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가 대단하다는 것을 다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반응이 2021년 초중반에서야 대중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2020년쯤에는 테슬라나 전기차가 아주 대중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10%, 뭐 15%까지 점유율이 올라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1년이 돼서야 뭐 아이오닉 5, EV6, 뭐 이세 나오는 GV60이라든지 이트론, BMW i4, iX, 벤츠의 EQS나 EQE, EQA 뭐 이런 아이들 2021년도에나 제대로 나오는 데다가 이것도 역시나 지금 전기차에 관련된 반도체가 수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수급도 안 되고 공급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전기차는 이제 구하기 어려운 품귀 형상까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래서 사람들의 구입 열풍이 이제 코로나의 보복 소비 심리와 함께 더 구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여기에다가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상까지 해버리니까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하나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줄어든다는 걸 제가 거의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은 없고 그리고 매년 빨리 나오면 바로 산다라는 느낌이고 그런 상황에 테슬라가 가격을 올려버리는 지금 최악의 악수가 돼버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점점 낮춰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나면은 더 싼 값에 더 많은 전기차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뭐 솔라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때 막 인수하고 ESS를 막 만들어내고 저는 어쨌든 테슬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차량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너지에 관련된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테슬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뒀었던 거였거든요. 충전 인프라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그때 가치 투자를 했던 건데 사실 그 가치 투자가 완전히 이제는 막 투기 정도로 1000슬라, 1100슬라까지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좀 약간 사뭇 궤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뭐 어쨌든 뭐 나쁜 방향은 아니니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차량의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이루고 나면 더 싼 값에 더 많은 전기 차량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하여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던 것과는 달리 그 양상이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지구를 구한다 해서 테슬라의 가치를 높이고 테슬라 초기 주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포커싱을 바꾼다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죠. 기업이니까요. 다만 탄소 배출률을 낮추고 세상의 모든 차량을 뭐 전기 차량으로 바꾸는 데 일조한 테슬라가 뭐 좀 더 전기차의 공급에 힘을 써주면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전기차 공급에 이제 힘을 막는 게 아니라 더 가격을 낮추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공급량을 늘려서 전기차의 총 공급량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힘을 더 써주면 어떨까 했는데 조금 반대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물론 뭐 테슬라가 다 나중에 계획이 있어갖고 모델 2나 뭐 더 싼 가격에 뭐 LFP 배터리를 차용한 작은 전기 차량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도 했죠.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모델 2와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뜻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진행해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런 타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결국 더 일을 벌리다 보니까 이걸 아마 못 맞추고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주식을 더 늘려야 되고 여러 압박감성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겠죠. 뭐 천재인데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호재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호재들을 이용해서 전기 차량들을 좀 더 많이 생산을 해내고 더 많이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내고 뭐 4680 배터리를 적용하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증가하고 뭐 베를린 기가팩토리 세우고 텍사스 기가팩토리도 이제 올리고 거의 다 이제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전기 차량들 득세되고 시장들이 안정화되고 받쳐주고 그리고 점점 오토파일럿 업그레이드가 되고 점점 호재만 있을 거고 테슬라는 점점 규모의 경제를 갖춰가고 있는데 왜 계속 가격을 올릴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앞으로 이제 라인업 구축을 더 해야 되고 모델 S, 모델 X도 이제 리프레시가 될 거고 플레드도 이제 계속 생산량을 늘려야 할 거고 앞으로 나올 뭐 사트나 사이버트럭 혹은 로드스터 같은 새로운 차량들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지만 전기차 시대에 너무 이제 애플처럼 독점 시대가 될까봐 독점 시장이 되어버릴까봐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시장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되고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여기까지 전기차 시대를 이끌고 온 테슬라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고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차량들의 품질 문제를 아직도 안고 있는 것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오너들 케어에도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DC 콤보, 디콤 어댑터 1026 사태, 1226 사태 같은 정책, 그리고 운영 방식의 실수, 리퍼럴 코드가 갑자기 사라진다라든지 이런 약간 맘대로 하는 듯한 독점 시장을 맘대로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은 좀 살살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저는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제 세상에 많은 전기 차량들이 풀렸으면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럴 때일수록 점점 저는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거나 혹은 예전처럼 유지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전기차로 갈아탈 수 있게,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차량의 비율이 지금은 뭐 5% 정도밖에 안 되고, 5%도 굉장히 많은 거지만 5%밖에 안 되는데 15%, 20% 정도 될 수 있게 더 많은 차량들로 갈아탈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기차 충전 비용이 지금도 할인이 계속 되고 있지만 할인율을 점점 이제 줄여가서 전기차 충전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사실이지만, 인프라를 더 구축하고 그리고 점점 더 전기 차량을 편하게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같이 유류세가 비싸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 제가 전기차로 바꾸고 난 다음에 없어진 스트레스 중 하나가 널뛰는 유류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정말 이제는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디젤차를 타건 휘발유차를 타건 항상 이 널뛰는 기름값 때문에 짜증이 났었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약간 이렇게 작은 돈에 인색한 구두쇠 같은 인간들이 이 충전 비용은 좀 오를지언정 널뛰지는 않으니까 좀 안정된 가격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디젤 차량이나 휘발유 차량들을 탈 때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1,600원 될 때도 있다가 2,000원 될 때도 있다가. 그런데 지금 어제 보니까 일반 하이옥탄이 아니라 그냥 일반 휘발유가 2,000원을 찍은 걸 봤거든요. 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충전 비용이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차가 참 좋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나 전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공급 같은 것들에 좀 신경을 더 쓰고 더 많이 전기차를 내보낼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시장이 좀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제가 모르는 국제 정세나 기름에 대한 부분들, 유가 시장, 뭐 유가 회사들의 어떤 내부 결탁, 정치적인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제가 뭐 단순하게 이런 전기차가 좋으니 전기차로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의 가격 정책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지금 가고 있는 행보, 불균형한 전기차 시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로 옮겨지고 있는 이런 이동해가는 세상에 최근 몇백 년 동안에 몇 안 되는 굉장히 큰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저는 좀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재미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흐름에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보지 못하고 전기차를 경험하지 못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저도 몇 년 후에 뭐 반추해 보면 그런 날이 있었지, 막 전기차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날들이 있었지라면서 추억할 때가 있겠죠. 뭐 테슬라건 현기건 독삼사건 아무튼 저는 전기차를 매우 응원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잘 만들어줘서 잘 공급해주는 놈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기차 잘 만들어서 잘 공급해주는 놈들이 장땡이에요. 테슬라건, 현기건, 제네시스건, 독삼사건, 아무튼 전기차 시장이 점점 득세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고, 그리고 점점 전기차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고 그 배터리의 수급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분도 안정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을 쓰지 않고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테슬라 가격 관련해서 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타령이었습니다.